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요즘 졸업식 시즌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탓에 예전처럼 북적이는 졸업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조용하기만 한 졸업식 현장에 풍성한 꽃다발이 한아름 배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장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느 때보다 조용한 졸업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필수. 부모님과 후배들의 축하는 화상 화면으로 대신합니다. 그나마 선생님이 전해주는 형형색 꽃다발이 졸업식 분위기를 실감나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살짝 우울하고 그런 졸업식이었는데 이렇게 꽃다발을 받아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꽃만 보면 졸업식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받은 이 꽃다발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에서 마련한 뜻깊은 선물입니다. 이날 전달된 꽃다발은 130개. 졸업식만이라도 코로나19의 우울감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화훼상생연합회에서 준비한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 와서 축하도 보내주는데 예쁜 꽃을 선물해 주어서 우리 아이들이 졸업한 축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입학과 졸업 특수가 사라진 화훼농가는 코로나19 이후 전에 없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농협 부산 화훼공판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면서 행사용 꽃인 거베라는 거래가 중지되기도 했습니다. 졸업식이면 한 단에 25,000원 선으로 거래됐던 안개꽃 가격이 지금은 5,000원입니다. 5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재배비와 운송비를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산지 폐기하는 게 이득이 된 상황. 최근 경남 창원에서는 안개꽃 2.3톤이 폐기됐습니다. 거베라도 매일 평균 3,000단이 폐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득의 절반을 이 졸업 시즌에 다 올립니다. 꽃 수요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가정꽃 문화를 살리는 차원에서 좀 이용해 주시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수세에 몰린 화훼농가. 어려움 속에도 꽃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올해 2030 부산 월드엑스포의 유치 신청을 앞두고 부산시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유치에 성공한다면 61조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돼 부산 미래 발전의 획기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유치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차선영 기자가 2030 월드엑스포 추진단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는 2023년 11월 국제박람회기구 정기회의에서 169개국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최종 운명이 결정됩니다.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첫 번째 포인트는 개최 예정지인 북항의 유료구역 확대 부분입니다. 시는 부산 월드엑스포 마스터플랜 수립 제안 검토 회의를 통해 유료구역 확장 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시가 부산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유료구역 확장 방안에는 공유 수면을 활용해 물에 뜨는 전시 공간과 바다 위 인공섬을 만들어 유료 공간을 확장하고 여기에 해양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콘텐츠를 채우는 방향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치 의향을 표명한 모스크바 시를 비롯해서 세계 선진 도시들과 저희들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쟁에서 우위를 저희들이 점하기 위해서는 그 마스터 플랜에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 전략. 2030 월드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되기 위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가덕 신공항의 건설 여부입니다. 2023년 11월 개최지 최종 결정 전 같은 해 상반기 현장 실사가 나오는데 국내외 관람객들의 접근성이 개최지 평가의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부산의 어떤 미래 100년지 대계를 위해서나 우리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가덕 신공항 건설은 반드시 건설돼야 하고 우리 엑스포를 유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산 개최를 위한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입니다. 2015년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2030 부산 월드엑스포가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것에는 시민의 힘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유치 열망 위에 부산 지역 기업과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시는 또 올해 젊은 층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창의적이고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만들고 직접 홍보하는 대학생 서포터즈와 액튜버를 모집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우리 부산시의 노력도 중요합니다만은 국제 박람회 기구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개최 도시의 시민들의 어떤 참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올해 10월 열리는 글로벌 행사인 두바이 세계 박람회가 어떤 방식으로 열릴지에 주목하고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당시 부산 진구 가야굴다리 주변과 범촌동 일대가 침수돼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겪었습니다. 올해는 괜찮을까요? 기초의회에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10일 동천 중류 범촌동의 한 식당. 내부에 들어찬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시간당 160mm가 넘는 집중호우에 동천이 범람한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차오르더니 결국에는 뭐 안전상의 위이니까 스위치 다 내리고 저희는 피신했죠. 눈에 보일 정도로 뭐 10분도 안 돼가지고 막 올라찼으니까요. 그리고 2주일 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가야굴다리 주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019년 예산 14억 원을 들여 침수 방지 시설을 만들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지난해 2차례 침수로 인해 집계된 피해만 700여 건, 차량 10대도 침수됐습니다. 이처럼 피해가 반복되자 부산진구의회가 특위를 꾸렸습니다. 특위는 150여일 동안 현장을 찾아 살폈습니다. 또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만나며 원인 파악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동천 주변의 경우 지난 2010년 펌프장 2곳을 설치했지만 만조와 집중호우가 겹칠 경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담당 부서에서는 5,000톤 규모의 빗물 펌프장 신설과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특위는 또 가야굴다리 주변에도 강제 배수 시설을 보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부선철도 이전 시 도로를 평면화해 앞으로 발생할 침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또 정확한 침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주문했습니다. 범천일동 동천 주변의 침수와 가야굴다리 침수에 대한 원인 분석을 일단 발견했고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또 동천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예산을 늘릴 것을 부산시와 부산진구에 건의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각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을 조명해보는 도시재생 희망을 말하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구 영주동으로 가볼 텐데요. 겉으로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과 같은 변화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역에 사는 청년들, 심지어 외부 청년들이 나서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르신들, 중구 영주동 주민들과 동네 풍경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주제로 청년들이 기획한 전시입니다. 이제 이런 비슷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답사 겸 왔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얘기도 있고. 머그컵과 달력, 엽서, 행주까지. 물품마다 영주동의 로고가 새겨졌습니다. 동네가 하나의 브랜드가 된 건데 이 역시 지역에서 들어온 청년 작가들이 기획하고 제작한 결과물입니다. 시각적으로 보이는 상품들이 있어야 이 로컬이 어떤지 사람들이 인식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뭐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상품을 만들고 이 상품으로 이 영주동의 느낌이나 우리가 나타내는 영주동은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기가 쉬울 것 같고. 영주 세탁소.
옷을 세탁하는 곳이 아니라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달래주는 공간. 이곳에서 청년들은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영주동을 만들기 위해 삼복도로만의 정취가 있는 동네의 매력을 발견하고 또 어떻게 알릴 것인지 고민합니다. 자취하는 그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동네를 같이 여행하고 탐방하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또 시도를 했었고요. 장기적으로 왕래를 하면서 이 영주동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좀 청년들이 뭔가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좀 세탁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이제 인식이 이제 될 수 있도록. 삼복도로의 작은 동네에 청년들이 모여든 건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3% 이상으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영주동. 지역의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했고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했습니다. 영주동에 살지 않는 주민이라도 이제 주민 활동,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이제 2020년도에는 이제 그런 청년 단체들이나 청년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공모 사업 제한 이제 그 폭을 좀 넓혔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년 단체들이 이제 활동을. 일부 청년들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실제 거처를 영주동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영주동은 어떤 의미일까? 이웃사랑 많은 그런 동네. 청년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동네입니다. 밝은? 아니면 뭐 어떤 시작을 하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 싶은 욕심이 사실 있어요. 낡고 늙은, 또 침체된이란 수식어가 뒤따르는 영주동에서 작지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금정구는 다른 구군과는 다르게 도서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골목에 작은 도서관들이 만들어지며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오는 10월에는 거점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정구 서동에 있는 석골 북카페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를 비롯해 인기 추천 서적까지 4,100여 권이 구비돼 있습니다. 코로나로 직접 방문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정 도서관과 연계한 도서 대출이 가능해 주민들의 발길은 여전합니다. 읽고 싶은 책이 있었을 때 이제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신청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집 앞에 작은 도서관 통해서 이제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18년 4개에 그쳤던 작은 도서관은 2년 만에 13개로 3배 늘었습니다. 지하철 역내의 도서관, 보드게임 특화 도서관 등 제각각 특색을 살린 동네 도서관들입니다. 올해는 옛 장전 3동 사무소와 구서역을 활용하고 지역 기업과의 협약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쉽게 책을 즐길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비롯해 금정구에서는 문화체험과 독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도 만듭니다. 오는 7월 준공을 앞둔 금샘도서관은 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산선터널 연결도로인 윤산터널 상부에 만들어집니다. 강당과 갤러리를 비롯해 문화교실과 동아리실 등 독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거점 공간입니다.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지식 문화 놀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다양한 콘텐츠의 기획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더해 거점 도서관까지 건설하며 금정구는 집 근처 독서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해운대구의회 연구 모임이 주축이 된 해운대구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용역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는지 차선영 기자가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해운대구의회 연구 모임인 마을민주주의연구회에서 해운대판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개발을 추진합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의식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 용역을 통해서입니다.
골목과 도시재생 사업을 중심에 둔 마을 공동체 복원과 관련한 사례 연구는 많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는 별개로 또 우리가 다양한 그 현안들과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하고 공론의 장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좀 그 주제를 가지고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민의 어떤 생활에 밀접한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구정의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스스로 제시를 하고 싶은. 이번 용역은 아파트 거주민들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역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경우 공동주택 비중이 67%, 단독주택은 19%로 주민들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동서 격차도 큽니다. 지역 내에서도 권역별로 각각 다른 사회 문제가 도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2019 해운대구 사회조사 자료를 보면 해운대 구민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복지 정책으로 노인복지와 출산, 육아 부분을 꼽았는데 반송 반의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지원 강화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삶의 질 개선 방안과 현 거주지 거주 이유 등에 대해서도 권역별로 높은 응답을 보인 항목이 달랐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우동과 중동, 송정, 좌동, 반여, 반송, 재송 권역 등 7개 권역으로 나눠 주민 의식 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들의 심층 면접을 통해 해운대구의 맞춤형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공동체 문제점, 현안은 어떤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구정에 어떻게 반영이 돼서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그러면 아파트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찾아내 이를 해소하는 등 마을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2년 동안 해운대구의회 연구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실행 가능한 정책 개발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021년 수소 전기차 구매 보조 지원 사업 1차분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1차분 지원 규모는 200대며 구매 보조금은 대당 3,450만 원입니다. 수소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취득세가 일부 감면되며 공영주차장과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수소 전기차 구매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과 부산의 사업장에 있는 법인, 기업 등이 대상이며 개인은 1대, 기관은 2대로 제한됩니다. 전국 최초로 연중무휴 기장형 초등 돌봄 교실이 운영됩니다. 부산 해운대 교육지원청과 기장군 해빛초등학교는 지난 1일 기장형 초등 돌봄 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은 부산시 교육청과 기장군의 기본 협약에 따른 것으로 기장군은 돌봄 교실 설치와 운영 등 관리, 돌봄 교실 운영비 지원, 돌봄 교실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등을 지원합니다. 해빛초등학교는 학교 교실 3실과 학교 운동장, 도서관, 강당 등 학교 시설을 제공하고 해운대 교육지원청은 돌봄 교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과 제반 사항을 지원하게 됩니다. 부산시가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합니다. 조사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며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에 따라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거목, 희귀목 중 고사 또는 전설이 담긴 나무나 특별히 증식 가치가 있는 나무가 대상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수목은 2차 수목 전문가 합동조사와 소유자 동의,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수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부산에는 중동, 영도구를 제외한 13개 구군에 11종, 223주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부산시가 설 연휴 동안 쓰레기 처리 대책반을 운영합니다. 부산시는 연휴 첫날인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을 중점 청소 및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구군별로 청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구군에서는 기동청소반과 단속 순찰반을 투입해 연휴 기간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 쓰레기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은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